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중고차 판매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음, 제가 모델 3를 사고 기존에 타던 하이브리드 차를 이제 차 두 대를 보유할까 했는데 결국에는 모델 3로만 타고 다녀도 장거리까지 한 대로 커버가 될 것 같아서 판매를 결정하고 나서 이제 중고차 판매를 알아봤는데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그 개인 거래를 할지 아니면 그 매매업자한테 넘길지 이제 두 가지가 고민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이런 데도 개인 거래가 속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일단 한번 뭐 개인 거래를 그 매매업자한테 넘기는 게 속 편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엔카라든지 이런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고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어플이 있다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헤이딜러 어플을 한번 깔아봐서 거기서 이제 중고차 판매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헤이딜러를 보면 이런 식으로 어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그인 해가지고 회원 가입하면 이제 차량을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을 했는데요. 한 번은 얼마 정도 금액이 나올까 테스트 겸 했는데 금액이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한 달, 두 달 좀 기다리다가 이제 이것도 기한이 있어가지고 기한 지나면 또 입찰 진행했던 게 다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작 팔려고 했을 때 다시 이제 기한이 지나가 다시 입찰을 해서 이제 받았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가 8명이 입찰을 했는데 최고가가 575만 원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차를 이제 엔카라든지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면 시세가 대략 그 중고차 매매업자 가격이 700대에서 800 정도 그 선의 수준에서 판매를 하는데 매입해 갈 때는 이게 최고가가 575만 원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575만 원을 준다 하더라도 와가지고 뭐 흠집 잡고 도장이 뭐 안 좋다 잡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핑계거리 뭐 엔진에 오일이 묻었다 이런 걸로도 지금 뭐 많게는 막 150만 원씩 깎거든요. 엔진에 오일이 안 묻어 있는 국산차가 없습니다. 그 10년 뭐 정도 지난 차들은 다 엔진에 그 필터라든가 그게 노후화돼 가지고 엔진에 좀 틈에 오일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 연수가 되면 그걸 알면서도 엔진이 있을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제 사용자한테 그 오너한테는 엔진 때문에 이거 다시 갈아야 된다. 갈면은 뭐 180만 원, 200만 원 든다 해가지고 덤탱이를 씌워가지고 지금 최고가 575만 원이 하더라도 가져갈 때는 400만 원, 뭐 380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매자랑 그 오너한테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오너가 좀 잘 쳐달라 해가지고 뭐 40만 원 올려받아서 뭐 420 이 정도에 가져가겠죠. 그래서 가져가서 별다른 처리 안 나고 뭐 세차 정도는 하겠죠. 클리닝 정도. 그건 뭐 해봤자 뭐 2만 원밖에 안 될 텐데 그렇게 해서 고치는 것도 없고 아마 야매로 고칠 수도 있겠죠. 뭐 상태가 혹시 몰라서 가져갔는데 깨끗한 잔을 가져갔는데 이제 매매업자 갖다 봤을 때 뭐 기어라든가 이런 게 가져왔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가져온 딜러가 자칫 실수를 해가지고 문제 있는 차를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그걸 고쳐서 파는 게 아니고 뭐 단순하게 이제 임시 방편으로만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돈 많이 안 들어가게. 그래서 판매자가 모르게. 그래서 뭐 미션이 고장났다 그러면 고쳐서 팔아야 되는데 안 고치고 그냥 그대로 파는 거죠. 돈이 100만 원, 200만 원 드니까. 그래서 미션 같은 거는 보지 못하게 손대지도 못하게 그런 사람들이 사가도록 할 때 이제 고장난 차를 이제 그런 사람들 소개를 해주는 거죠. 돈은 그대로 800, 700 받고. 그래서 저도 이제 중고차를 이제 매매 상황부터 구매를 하긴 했는데 살 때 참 힘듭니다.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고 부천, 인천은 기본적으로 사기를 치고 수원 같은 경우도 그쪽보단 덜하긴 한데 그래도 아주 좋은 차를 넘기지는 않아요. 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 때문에 100만 원, 200만 원 차를 가져가도 수리비가 드는 그런 차들만 판매를 합니다. 수리비가 들 거 다 알고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 평균가에 사는 거고, 아 이거 잘 사셨습니다, 이 돈이면 어디 가서 이런 차 못 갑니다, 이런 식으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매매상은 가져갈 때는 문제없는 좋은 차 다 체크하고 깎을 거 다 깎아서 가져가서, 팔 때는 상태 좋은 차 마냥 파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400 한 20만 원 쳐준다 했을 때, 300이나 380이나 420 쳐준다 했을 때 가져가서 뭐 750이나 800 뭐 20에 팔 테니까, 그 정도 되면 벌써 400만 원. 400만 원 정도로 남겨받는 거죠. 300에서 400. 가져간 사람 일부 성과금으로 뭐 50만 원에서 그렇게 보너스 받을 거고, 그 회사가 또 딜러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또 뭐 2, 300만 원 또 남겨 먹는 거고, 결국은 판매자 오너도 손해 받는 거고, 그다음에 중고차 구매하러 온 사람도 가가지고 이제 눈탱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가지 써가지고, 예, 비싸게 차 구매하고, 그런 식의 어떤 구조입니다 보면. 예, 제가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해봤는데, 그래서 575만 원 최고가 입찰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워낙 와가지고 이제 100만 원 이상 깎을 거를 알면서 이 가격에는 절대 못 넘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견적을 한번 받아봤고, 또 하나 다른 사이트를 다른 어플을 또 이제 이용해 봤습니다. 거기는 아마 제가 이제 그 요 커뮤니티에서 팔았다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KB 차차차인가요? AJ 셀카, 그 어플에서 팔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어플을 깔아가지고 또 해봤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돈은 많이 못 받고 이제 파신 거긴 하겠죠. 그래서 여긴 575만 원인데 거기는 얼마나 나올지 한번 제가 어플을 깔아봐서 해봤습니다. 네, AJ 셀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차량을 올리면 한 2, 3일 정도 소요된 후에 뭐 경매를 해가지고 이제 경매를 해가지고 이제 그 최고가 입찰 같은 경우는 이제 헤이딜러 시스템이고요. AJ 셀카 같은 경우는 그 경매 담당자가 있습니다. AJ 셀카 영업사원이 와가지고 대략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에 이제 올려서, 이제 최소 금액인 거죠. 올려서 이제 그 나온 입찰 가격 중에 제일 높은 가격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알려줍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가 결정됐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 금액으로 하실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이제 대부분 경매 입찰하는 거는 똑같은데 좀 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헤이딜러가 뭐 더 많이 나올지, 이제 AJ 셀카가 더 많이 나올지 그건 모르는데, 일단은 큰 차이점은 헤이딜러는 입찰하는 거를 어플에서 보여주고 거기서 나온 금액이 확정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을 누가 최고가로 해가지고 575만 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그 575만 원에 얘가 팔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물건 보기 전에 그냥 던져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산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물건 보고서 또 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헤이딜러는 겉으로 보기에는 좀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가격에 사가는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AJ 셀카 같은 경우는 금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일단 조사를 다 해가고 사진도 다 찍어가서 AJ 셀카 담당자가 찍어가서 경매를 붙여서 거기에 나온 금액이 얼마라고 제시가 되면 그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라 다시 또 와가지고 그 금액을 할인하거나 자르거나 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순서상의 차이긴 한데, 일단 뭐가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헤이딜러가 더 쳐주는 경우도 있고 AJ 셀카가 더 쳐주는 경우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헤이딜러는 좀 사람을 이렇게 간보기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유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액을 높게 불러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어차피 AJ 셀카 정도 금액으로 사갈 건데 일단 불러놓고서 이제 시간을 좀 빼는 거죠. 이제 하루 정도 이제 뭐 연차를 내가지고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약간 헤이딜러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눈에 보이게 많이 쳐주는 것처럼 유도해가지고 그냥 넘기는 식의 어떤 그런 걸 좀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AJ셀카는 그렇게 뭐 심리전 이런 게 없고 그냥 딱 조사해가지고 입찰해가지고 결과 나오면 이 가격에 무조건 됩니다.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게 나오질 않아요. 저도 이게 그 AJ셀카 해가지고 저한테 금액이 뭐 420인가 440인가 그렇게 불렀거든요. 결국은 헤이딜러랑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뭐 이렇게 입찰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뭐 이거든 저거든 다 사가는 사람이 다 업자들이 똑같은 사람들이라 팔 거는 750, 820에 팔 거면서 사가는 건 이제 400이나 뭐 410 이렇게 사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한 650 정도에나 팔아도 그냥 넘겼을 텐데 귀찮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뭐 구청 가가지고 차량 뭐 등록하거나 뭐 이런 그 차량 폐지하거나 뭐 이런 필요가 없어서 거기서 알아서 해줘서 그게 편하긴 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그냥 한 650 정도 가져간다 하면 줬을 텐데 이거 너무 후려쳐가지고 저도 뭐 도저히 못 팔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론은 개인 거래를 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 그쪽으로 이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개인 거래를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네, 먼저 개인 거래를 이제 결정을 하고 개인 거래 저는 어떻게 했냐면 어 제가 이제 커뮤니티 가입되어 있는 곳이 여기 이제 이런 사이트인데 여기에다가 일단은 차를 올렸습니다. 네, 차를 올리고 일단은 회원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연락 한두 번 오고서 이제 사는 경우까지는 거래는 이제 되진 않았는데 여기에 이제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했고 사진 올릴 때 주의하실 거는 이제 조금 깔끔하게 해가지고 올릴수록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좀 세차 좀 하시고 내부도 좀 클리닝도 하시고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최상의 모습으로 사진을 좀 찍어서 다양하게 뭐 앞뒤 옆뒤 뭐 타이어 얼마나 남았는지나 패드까지 보여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내부 뭐 인테리어라든지 내비게이션 뭐 블랙박스 뭐 있는 거 다 사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너무 정보가 없으면 정보가 왜 이렇게 없냐고 댓글도 달긴 하는데 사람들이 좀 귀찮아서도 이제 물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 연락할 수 있는 겨를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좀 세차해가지고 깔끔하게 한 다음에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보도 일단은 뭐 차에 대한 정보 몇 년식인지 몇 킬로 뛰었는지 이런 것도 좀 달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액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이게 판매가 700 한 50이나 800 정도는 팔리니까 차가 문제가 없으니까 그거보다 한 50만 원 적게 부르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700 정도에 넣습니다. 넣는데 일단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중고 매매 쪽으로 사게 되면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중고 매매상한테 사면 보증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좋다, 안전하다. 개인 거래는 보증을 못 받아서 위험하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고 매매상에 사도 사기당할 위험성도 되게 높고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중고 매매상 통해서 하는 거는. 특히 인천, 부천 같은 경우. 그래서 중고 매매상 쪽에 정말 가가지고 사기 안 당할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해서 상관없는데 그렇다고 차를 싸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차에 이제 엔진이라든가 어떤 내부 계통에 문제 있는 거를 정말 자기가 정비사 아닌 이상에는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사기 당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근데 이제 하나 편한 건 있죠. 뭐 등록 관계라든가 뭐 차를 가져와서 이렇게 서로 연락하고 뭐 이렇게 그쪽이랑 뭐 협상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거래보다는 조금 수월할 수는 있는데 이제 뭐 돈을 좀 더 주고라도 그냥 깔끔하게 간단하게 하루 만에 갔다 오자 뭐 이랬을 때는 중고 매매 시장 통해서 사올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이득될 게 없어요. 개인 거래보다는 그 중고 매매 거래가. 그래서 저는 개인 거래도 한 번 사봤고 중고 매매 시장에서도 한 번 사봤는데 일단은 개인 거래가 가능하다면 더 좋습니다. 차가 문제가 없었고 속이는 것도 없었고 근데 중고 매매상으로부터 샀을 경우는 얘가 고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없는 걸로 속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고장 문제 어떻게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싸게 산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고 매매 시장에서 사가지고 수리비만 좀 한 80만 원 정도 깨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막 아주 깔끔한 차는 아니었더라 제가 도색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기회가 있다 그러면 아마 개인 거래를 살 것 같아요. 근데 개인 거래를 하게 되면 차값이 그리 싸지는 않은데 올려서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발품은 많이 팔아야 됩니다. 네. 급하게 사시면 싼 차를 못 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시간을 좀 들여서 오랜 시간 동안 차를 좀 커뮤니티랑 카페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물건을 많이 보시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판매자한테 이것저것 캐물어 가지고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자동차 뭐 포탈 가가지고 보험 관련된 정보라든지 뭐 이것저것 뭐 사고 이력 뭐 이런 것들, 사고는 왜 났는지, 수리는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막 캐물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답변 잘 해주시는 분일수록 속이지 않고 판매를 한다는 거거든요. 답변 제대로 안 하고 살려면 살고 말하면 말하는 사람들은 원래 성격일 수도 있는데, 그런 차는 조금 이제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개인 거래를 이제 개인 거래가 좋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일단 이 커뮤니티에도 올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화 몇 번 왔는데 성사는 안 됐고, 또 하나는 여기 중고나라에 올렸었습니다. 중고나라가 일단 카페라든가 사이트 중에서는 여기 가입자가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나라까지 굳이 올릴 필요 있나, 뭐 이렇게 뭐 판매할 때 뭐 거래 사기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중고나라 별로 신뢰하진 않았는데, 일단 여기다가 판매한다고 올리니까, 자동차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니까 연락이 왔고, 최종 거래는 여기에서 사는 사람한테 이제 판매를 했거든요. 중고나라 하시면 아마 연락은 자주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글 내리기 전까지 판매하고서도 계속 연락이 좀 왔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사진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좀 깔끔한 거 이렇게 올리시고, 정보 같은 것도 여기 폼이 돼 있으니까 올리시면 되고, 중고나라가 그나마 연락 오기, 거래 성사하기는 아마 확률이 제일 높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올리진 않았는데 보배드림 같은 경우 자동차 전용 사이트, 거기도 아마 올리시면 연락이 좀 올 겁니다. 거기 올리시고, 또 하나는 제가 당근마켓이라고 당근 어플 뭐 중고 있어요. 거기도 올렸는데 거기는 이제 자동차 파는 사람도 가끔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뭐 가전제품 이런 거 위주라서, 자동차를 올렸더니 읽어보고 찜한 사람은 있는데 연락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동네 사람 기준으로 파는 거라 그런지. 그래서 아무튼 한 대여섯 군데 올렸는데 최종은 이제 중고나라에 있는 건으로 연락이 와서 이제 거래를 텄고, 이제 그분도 중고차 같은 경우 이제 지방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살려고 하시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은 뭐 중고차를 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서 그런 건지, 다들 새 차만 사거나 뭐 이렇게 외제차 살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 차처럼 한 600대 금액으로 형성돼 있는 가격들은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뭐 부산, 광주 이런 분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번 만날 수는 없어서 뭐 이제 부산이라든가 멀리 계신 분이 연락이 왔는데, 이제 거기서 여러 번 올 수 없어서 이제 하루에 당일로 같이 구청 가가지고 폐지하고 그쪽은 등록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물어보는 거 여러 번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것저것. 그리고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번호도 딴 번호 섞어가지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여러 번 전화 주신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짐작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성심성의껏 다 알려드렸습니다. 뭐 차가 어떻고, 보험 처리는 어떻게 했고, 사고가 어떻게 났는데 뭐 어떻게 고쳤고, 그리고 이제 팔 때도 제가 서류를 이제 정비소에 맡겼던 그 서류 영수증 끄는 것까지 다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고 나도 어떻다는 거를 다 이제 인지하게끔, 뭐 심각한 사고였는지 아닌지까지 다 확인되게끔. 그러니까 보험 이력에 보험 처리 금액이 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차를 그 스월 마크처럼 좀 이렇게 검은색 차인데 지저분해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도색한 적이 있어 가지고 자차 처리로 도색 한번 했다고 하니까 대충 서류 보고 이렇게 제 차 보고 하더니 다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뭐 차에는 또 문제 없고 하니까. 그래서 뭐 시승도 해드릴까 했는데 그냥 뭐 다 확인이 된 터여서인지 모르겠는데, 이미 차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같이 구청 가가지고 서로 날 잡아서 구청 가서 등록하고 폐지하고, 뭐 저는 이제 시원하게 처음에 이제 750, 그다음에 700, 650까지 깎았는데 이제 600에 그냥 보내드렸어요. 근데 600에 한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650이나 정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사시는 분도 되게 싸게 사신 거고 가져가셔가지고 뭐 오일 갈고 뭐 미션 오일 갈고 이렇게 플러그 점화 코일 갈면 뭐 한 3, 40 정도 들겠죠. 그러면 거기도 매매상으로부터 사는 것보다 뭐 한 100만 원 정도 싸게 사신 거고, 저도 매매상 가져가는 것보다 뭐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더 제가 받고 파는 거고, 서로 윈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면은 개인 거래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차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 이제 규모가 큰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라든가 보배드림 뭐 이런데, 또 제가 모르는 데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데다가 올리셔가지고 팔면 개인 거래도 판매 성사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중고 매매상한테 넘기는 건 웬만하면 좀 저는 이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능하면 개인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